84페이지 보겠습니다. 제2절 도시군계획 시설사업. 조금 전에 했던 요겁니다. 요거 용어 정의에서 했던 것들 있죠. 이제 첫 번째 우리 국토법상 도시군계획 시설사업이다. 자, 체크하고 병행하겠습니다. 사업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시군계획 시설로 이름 바뀌었죠. 자, 그러면 도시군 계획 시설로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고 고시가 되면 사업은 무조건 제가 사업 절차입니다. 아시겠죠? 얘도 사업 전부 다 우리는 똑같이 이렇게 사업 절차를 통해 강의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가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합니다. 자, 몇 년 내? 2년 내에 수립해요. 단계별이라는 것은 광명시장이 아무리 사업하고 싶어도 올해 다 할 수 없는 겁니다. 뭐 때문에? 돈 때문에. 그죠? 돈이 있어도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급한 것들은 앞에 할 것이고, 다시 말하면 광명 시민들이 요구하고 이거 해라 하고 툭 하면 시청 앞에 와가지고 사랑도 명연 이런 것들은 빨리 하고, 아시겠죠? 별로 관심이 없다. 그러면 뒤에 하겠죠. 이러한 것들이 바로 예산 확보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예산 확보가 된 것들을 먼저 할 것이고, 그러한 것들이 급한 것들이겠죠. 그렇죠? 네. 덜 급한 것들은 내년으로, 후년으로 미룰 겁니다. 이게 바로 단계별인데, 큰 틀에서 단계별은요, 자, 1단계가 있고, 2단계가 있는데, 1단계는 바로 3년 이내고요. 2단계는 3년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1단계와 2단계를 구분하는 기준은 3년이고요. 도시군계획 시설이 결정이 되고 고시가 돼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최대 일단은 2년 이내이다. 다르죠, 그죠? 가령 이래 있다. 여기가 이제 시작이다. 1년, 2년, 3년, 4년, 5년. 3년이죠, 이렇게. 이럴 때 이만큼이 얘가 뭐요? 1단계. 이만큼이 뭐요? 2단계다. 그러면 1년 지나가면은, 그죠? 여기 다시 1단계. 이게 2단계 하겠지, 그죠? 예. 그러면 2단계에 있는 집행계획이 1단계 3년 차로 오겠죠? 근데 의무적은 안 해요. 올 수 있고, 그래도 얘는 아직 안 급해. 그럼 또 2단계로 미룹니다. 그래서 매년 2단계 집행계획을 1단계 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라는 의무적인 표현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단계별 집행계획이다.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돈. 아무리 급해도 돈이 없이는 안 된다. 그러면은 돈하고 연관된 계획이다라고 보셔도 돼요. 돈이 없습니다. 그러면 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왜 그럴까요? 그 도로 설치하려고 그러면 그 땅들이 전부 다가 누구 겁니까? 우리 국민 거잖아요. 첫 번째, 재원조달 계획. 무슨 계획? 재원조달 계획. 그 이후에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보상 계획. 이게 바로 대표적인, 이거 등입니다. 재원조달 계획, 보상 계획 등등등이다. 계획은 얘가 두 개가 아니고 많지만 특히 이 두 가지가 대표적이다. 그 이하는 등을 해가지고 우리가 알 것까지는 없다. 왜? 실무적인 내용이기 때문이죠. 이럴 때 계획을 수립하는 절차. 이거 중요합니다. 절차인데 크게 4가지입니다. 4가지. 4가지.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할 때는요, 길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기, 주, 지, 입, 협심, 결구를 거쳐서 왔잖아요. 그렇죠? 똑같이 하지 않고 그와 사업하고자 하는 그것과 연관되어 있는 관계행정기관장과 뭐라고요? 일단 한번 협의는 해라. 관계행장, 되는 행정기관장과 뭐라고요? 한번 협의는 해라. 협의. 그 다음에 지방의회. 무슨 의회? 지방의회. 의회. 자, 의견도 한번 더 들어보고요. 광명시 의회 의견 들어보고요. 그런 다음에 두 가지만 끝. 협의. 지방의회 의견 끝 됐습니다. 그런 다음에 수립해요. 수립만 하면 그냥 수립했다고 알려줍니다. 여기서는 공고. 이게 다예요. 그래서 협의, 지방의 의견, 수립, 공고. 다 같이 협지, 수, 공. 다 같이 시작. 협지, 수, 공. 한 번 더 시작. 협지, 수, 공. 마지막 시작. 협지, 수, 공. 그러면 여기에 수립권자가 누구냐? 수립권자가 누구냐? 이미 배웠잖아요. 저를 보세요. 다 똑같은 인물입니다. 입안권자가 도로 설치하고 싶어서 결정권자로부터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입안권자가 결정받고 첫 번째로 하는 게 뭐냐? 지형도면이에요. 그렇죠? 지형도면. 어떻게 도로 설치할 것인가? 지도, 지형도면을 쫙 그립니다. 누가? 입안권자가. 누가? 입안권자가. 이걸 언제 설치하지? 올해 할까? 내년에 할까?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권자도 누굽니까? 바로 입안권자가. 아시겠죠? 그래, 올해 하자. 자, 그러면 도를 설치합니다. 시행자 누굽니까? 시행자도 입안권자가. 다 같은 인물입니다. 입안권자, 지형도면 작성자, 그 다음에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권자, 나아가서는 시행자. 누구라고요? 입안권자. 그는 입안권자다. 입안권자다 하면 이미 배웠잖아요. 원칙, 득, 꽝, 득시, 득도, 시장, 군수가 수립하여야 하고 국장, 도지사 수립할 수 있다. 이미 다 배웠던 것들입니다. 책 봐요. 자, 제2절 도시군계획시설사업 1번 의회 나오잖아요. 도시군계획 시설사업이란 뭐 중에서 도시군계획 시설을 배웠죠. 그죠? 예. 2번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권자 원칙 누구라고요? 다 같이 시작. 득광, 득시, 득도, 시장, 군수는 도시군계획 시설 결정 고시부터 몇 년 내에? 2년 내에. 무슨 계획? 재번조달계획, 보상계획 등등. 2번 예배 시작. 국장, 도지사. 쌍가리 2번, 1번 1단계 3년 이내, 2단계 3년 이후. 매년 검토, 중간에 매년 동그라미 하세요. 매년 2단계 집행계획을 바로 밑에 1단계 계획에 시킬 수 있다. 시켜야 한다가 아닙니다. 시킬 수 있다. 3번 수립 절차 협지, 수, 공. 그렇죠. 1번 협의 거치고. 특광, 특시, 특도, 시장 운수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 수립한 다음이 아니라 수립하기 전에 그 얘기죠. 그러니까 협의, 지방의회 의견 거쳐서 수립한다 그 얘기잖아요. 수립하면은 2번 공고한다. 협지, 수, 공. 한 번 더 시작. 협지, 수, 공. 이게 왜 이렇게 강조하느냐. 심의를 거친다는 말 나옵니다. 안 돼요. 틀렸어요. 주민의 의견 들어라 이런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없는 건 많겠지요. 협지, 수공 말고는 일절 없다. 특히 심의, 관계행정기관장과 협의하고 지방도계위 심의 거쳐라. 그럼 얼마나 지문 깔끔해. 틀렸죠? 예. 심의가 들어가면 안 돼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려면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깔끔하잖아요. 틀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그런 것들을 좀 잘 체크해서 틀리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3번 시행자. 자, 시행자. 그러면은 시행자가 누구냐? 시행자는 첫 번째 일단 행정청이다. 행정청은 아까 말했듯이 누구죠 이제? 그렇죠. 위반권자다 한마디로. 위반권자가 같은 인물이 요거 시행하려고 지형도면 그 다음에 단계별 집행계획 다 만들고 수립했다 그 얘기죠. 그런데 자 보세요. 원칙 누구라고요? 특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이다. 이건 책 안 볼게요. 그런데 우리가 위반할 때에도 인접지에 붙어 있다. 즉, 둘 이상 도시에 걸쳐 있을 때에도 했죠. 그죠? 위반. 그럼 그럴 때, 시행할 때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둘 이상에 만약에 걸친다. 그러면은 서로 협의해서 위반은요, 협의해서 공동 위반하든지 아니면 한 명으로 지정해라. 그런데 사업은요, 절대로 공동 시행하지 않습니다. 싸워. 협의해서 시행할 자를 지정해라. 그래요. 그게 공동 시행은 법률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없어요. 이 중에 나와요, 이 중에. 그런데 협의가 안 될 때는 시도에 걸쳐 있으면은 국장이 시행할 자를 지정하고 같은 도에 있으면 도지사가 그죠? 시행할 자를 지정한다. 여기까지는 뭐 큰 무리 없습니다. 요것은 여러분들이 바로 1원칙의 동그라미 1, 2 아시겠죠? 1, 2, 3번까지 내용입니다. 예외는 자, 국장도 당연히 위반권자이므로 시행을 할 수가 있고 도지사도 할 수 있는데 국장은 바로 즉 국가계획이죠.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일 것이고 도지사, 광역, 도시, 계획과 관련된 것들은 국장 또는 도지사도 시행을 할 수가 있다. 이 내용은 바로 줄긋고요. 그럼 제가 조금 전에 왜 여기 행정청이라고 했을까요? 행정청. 행정청이 아닌 자, 즉, 두 번째, 비행정청도요, 얼마든지 시행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행정청이 아니냐는 크게 두 가지로 보면 되는데, 첫 번째, 공공시행자가 있고요, 공공기관. 두 번째, 민간. 이 두 가지 있습니다. 민간. 공공은 대표적으로 우리가 말하면 토주공. 그렇죠? 토주공. 가장 대표적이죠? 토지주택공사죠. 그러면 비행정청은요, 본인이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행정청으로부터 시행자로 지정을 받아야지만 가능합니다. 승인받는 것도 아니고 인가받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뭐요? 지정. 만약에 지정이 되면 지정된 걸 모르니까 광명시에서 하는 걸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토주공이 하네? 토주공이 한다고 알려줘야 되겠죠? 지정되면은 고시합니다. 고시함으로써 이제 알려주는 겁니다. 이번 사업은 토주공이 한다. 이번 사업은 민간이 한다. 튼튼한 민간이 한다. 그런데 이 공법은 항상 행정 계획을 만드는 주체가 누굽니까? 행정청이죠. 항상 행정청이 주체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청이 하는 대로 따라와라. 이거는 필요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정청이 뭔가 민간에게 부탁할 때는요, 공짜가 없습니다. 공법은 처음부터 끝까지 민간을 믿지 않아요. 절대 안 믿습니다. 끝까지. 국토법이건 개발법이건 다른 법은 다 마찬가지야. 너 공무원 믿어. 너 하고 싶어? 그럼 해봐라. 끝. 민간, 너도 하고 싶어? 너 해봐라 했다가 엉망되기 때문에 안 돼. 너는 못 믿어. 행정청이 바라볼 때 민간은 어때요? 끝까지 못 믿어요. 그러니까 일정 부분 가서 동의받아와. 그 동의 요건 충족되면 받아오면 내가 너 지정해줄게. 그 요건이 뭐냐? 거기 있는 면적,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 빨리 소유해, 소유. 하고 플러스 그 지역 주민의 총수 2분의 1 이상 반드시 동의받아와. 그러면 내 너 지정할게. 누구만? 민간만. 다른 법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상가로 2번 비행정청 가로 1번 지정 두 번째 줄 나오죠. 그죠? 행정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 즉 행정청 시행자 외의자. 뭘 받아? 그죠? 행정청 시행자로부터 지정을 받아. 가로 2번 지정되면 고시하라 그 말이고요. 3번에 민간 시행자, 민간 동그라미 하세요. 민간은 못 믿어요. 면적 3분의 2 이상 토지를 뭐하고요? 소유하고 총수 2분의 1 이상 동의받아라. 밑에 박스에 있는 사람 말고, 그죠? 행정청과 공공 말고 그 뜻입니다. 민간만. 상가로 3번 분할 예를 들어갖고 광명에서 부천지나 인천까지 간다. 너무 길잖아요. 그죠? 그때는 분할해서 시행할 수가 있고, 만약에 분할해서 시행한다면 우리가 앞으로 배울 실시계획도 분할해서 작성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그러면 들어보세요. 이 중에서 행정청이 시행하든 누가 하든지 간에 무조건 이 중에서 한 명은 나온다. 시행자가. 그죠? 예. 그러면 시행자가 누구냐? 일단은 뭐 높아봤자 행정청이 하겠지만 지정을 받았다면은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이럴 때 시행자는 정했는데 바로 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이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실질적인 구체적인 집행계획입니다. 이 계획대로 사업합니다. 그러면 이 중에 누가 시행자였던지 간에 시행자라면 누구든지 모두 작성을 해야 하는 의무적. 이 계획 없이는 사업이 안 됩니다. 책 봐요. 가로 1번. 작성 나오죠. 그죠? 맨 끝에 실시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이 실시계획은 의무적입니다. 누구든지 시행자라면 무조건 작성합니다. 여기에 이것만 하기엔 어려우니까 여기다가 요거를 좀 추가로 포함시켜라. 사랑하는 설자씨가 필요하다. 사랑하는 설자씨. 얘가 필요하다. 설계도서, 자금 개입, 시행기간 세 가지를 반드시 추가시켜라. 아시겠죠? 동그라미 2번에 가운데 있죠. 설자씨. 3번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고자 하는 때 미리 특광, 특시, 특도 일단 줄거봐요. 시행자로 지정을 받은 자. 줄거봐요. 지정을 받은 자만. 저를 봐요. 이런 말이죠. 항상요, 행정청이 할 때는 뭐 내가 짱이니까 하겠지만 지정을 받은 자는 항상 지정해준 사람 바라봐야 돼요. 뭔가 궁금하고 뭔가 그럴 때는 나를 지정해준 사람 찾아가서 물어보기도 하고 하는 겁니다. 그 뜻이 그 뜻. 그래서 시행자로 지정을 받은 자 뭐라고요? 특광 등등 바로 행정청의 의견 동그라미에서요. 의견을 들어야 한다. 찾아가서. 그리고 4번 방금 한 것처럼
만약에 사업을 분할 시행이다. 그러면은 분할 동그라미 하시고요. 분할 했다면은 분할된 지역별로 그렇죠? 실시 계획을 작성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쉽게 그냥 바라보면 돼요. 그러면 실시 계획을 작성하면은 저를 봐요. 자, 공적 재벌 사업 뭘 받죠? 인가. 그러니까 얘는 실시 계획 작성해서 인가 받고요. 나중에 할 개발 사업도 실시 계획 작성해서 인가 받아요. 하지만 정비 사업은 실시 계획이 아니고 용어는 사업 시행 계획입니다. 하여튼 간에 인가 받는 건 똑같아요. 인가 받는 건. 하여튼 얘도 뭘 받아요? 인가 받는다. 인가. 자, 인가 받는다. 그러면 인가 같이 합시다. 인가 받고 이 내용을 고시하는데 알려주는 겁니다. 인가 받고 고시한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인가권자가 누구일까요? 저를 보세요. 요거 이해하면 돼요. 자, 시행자 중에서 아무리 끝발 높아봐야 누굽니까? 이반권자잖아요. 그죠? 그럼 이반권자가 시행자죠. 그럼 인가권자는 누구일까요? 지가 지한테 받아요, 그러면? 현재 시행자가 누굽니까? 누구예요? 일단 시행 누구예요? 이반권자. 그러면 인간은 최소한으로 자기보다 높은 사람 찾아가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럼 누구일까요? 배웠잖아요. 그래, 결정권자. 아시겠죠? 바로 인가권자는 결정권자예요. 다만 여기는 결정권자라고 하는 건 표현을 안 했죠. 바로 그냥 대놓고 썼지요. 누굽니까? 국장, 시도지사가 누구요? 대장이잖아요. 그렇죠? 얘가 누굽니까? 결정권자다. 그러니까 이반권자인 시행자는 결정권자인 국장, 시도지사, 대장 찾아가서 인가를 받는다. 그 뜻이죠. 아시겠죠? 그리고 인가 받은 것을 변경할 때도 인가 받고 중지할 때도 폐지. 이거를 폐지할 때도 인가 받아라. 딱 같은 말이에요. 자, 책 봐요. 일단은 자, 가로 1번. 자, 인가권자 시행자는 맨 끝에 들고세요. 국장, 시도지사, 대장의 뭘 받아라? 인간을 받아라. 그런데 첫 번째 줄에 가로원에 시행자가 국장, 시도지사, 대장은 제외한다. 이게 뭔 뜻이죠? 뭔 뜻이에요? 시끄러워 해서 봐야지. 삐지면 안 돼요. 그냥 하는 말이니까. 절대로 그렇게 삐지지 마세요. 그냥 하는 말이니까. 다시 말하면 인가권자인 본인이 시행할 때는 내가 나한테 인가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 뜻이 그 뜻. 아시겠죠? 만약 시행자가 국장이에요. 시도지사예요. 대장이에요. 그럼 내가 인가권자인데 내가 시행할 때는 내가 나한테는 인가받지 않는다. 그 뜻입니다. 2번은 뭐냐? 이제 지정을 받은 경우죠. 2번 같은 경우는 자,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고자 할 때 국장이 지정한 시행령은 나를 지정한 국장 찾아가서 인가받고 그 밖에는 뭡니까? 시도지사, 대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저를 봐요. 그러면 봐요. 이해하면 돼요. 자, 공공이든 누구든지 간에 일단은 자, 국장한테 지정받았으면 국장 찾아가서 여기 찾아가서 인가받고 여기 인가받고 그렇죠. 여기 특광, 특시, 특도, 대장 그죠? 네. 여기 도 누구 찾아가서 시도지사, 대장 찾아가서 인가받고 그러면 여기 봐요. 일반 시장, 광명시장한테 여기 공공과 민간이 지방공사 포함해서 광명시장한테 지정을 받은 자는 일반 시장과 군수는 인가권자가 아니잖아요.
그럼 만약에 일반 시장한테 지정받은 자는 누구 찾아가서? 그렇죠. 도지사 찾아가서 인가 받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그렇게 일반 시장과 군수로부터 지정을 받았다면은 그때는 누구? 도지사 찾아가서 인가를 받는다. 우리가 이제 입안권자, 결정권자 할 때 그 행정청 룰을 그대로 적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럴 때, 밑에 3번 첫 번째 줄 끝에 다음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한다. 줄 거세요. 다음의 경미한 사항 변경 줄 거 봐요. 마지막 줄 인가를 받는다 안 받는다? 인가를 받지 아니한다. 아시겠죠? 저를 봐요. 뒤에 나오는데 조금 전에 봐요. 변경할 때도 또 뭐라고요? 폐지할 때도 뭘 받아라? 인가를 받지만 일단 요거요. 변경은 변경인데 무슨 변경?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인가 받아 안 받아? 인가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요거. 그러니까 변경도 경미한 겁니다. 그러니까 경미한 사항의 변경 자체는 인가 받아요. 폐지도 인가 받아요. 근데 변경 중에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인가 받지 않는다가 거기 박스 안에 1, 2, 3, 4, 5인데 1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첫 번째, 사업 명칭을 변경하는 것. 인가받지 않아요. 두 번째, 구역 경계의 변경이 없는 동그라미에서 경계가 구역 경계 변경이 있다면 큰 거예요, 큰 거. 큰 틀에서 변경이 없다, 그 말이야. 없는데, 끝에 연면적 10% 미만 변경. 딱 두 가지만 일단 해주세요. 이거는 인가받지 않는다. 넘깁니다. 4번, 국장, 시도지사, 대장은 한마디로 인가권자는이죠. 사업시행자가 작성한 실시계획이 줄 겁니다. 줄 거세요. 도시군계획 시설의 결정구조 설치의 기준 등에 맞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시계획을 인가하여야 한다. 가볍게 보시는 얘기입니다. 합당할 때 인가해줘라. 그 얘기예요. 이 경우에 국장 등은 한마디로 인가권자는 기반 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거기에 기 동그라미, 위해 방지의 위 동그라미, 환경 오염 방지의 환, 경관 조성의 경, 조경의 조, 기, 위, 환경조. 다 같이 시작. 기, 위, 환경조. 한 번 더 시작. 기, 위, 환경조. 다 같이 시작. 기, 위, 환경조 등의 줄 거세요. 등 조치할 것을 조건으로 실시계획을 인가할 수가 있다. 이게 뭐예요? 조건부 인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외우는 것이 아니라 허가 파트에서는 조건부 허가가 있고요. 인가 파트에서는 조건부 인가가 있다는 것만 알면 돼요. 이러한 지문 나오면 무조건 맞다. 옳은 지문입니다. 5번 인가받은 계획을 뭐라고요? 변경 동그라미, 폐지 동그라미. 변경하거나 폐지할 때도 뭘 받아라?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밑에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뭔 말이에요? 인가받지 않는다. 이때 여기서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바로 위에 박스 위에 박스 있는 내용과 동일. 밑에 3번 도시군계획 시설사업의 이행담보인데요. 양이 얼마 안 되지만 이 부분이 이건 인가 파트이고 이것이 개발행위 다음 주에 할 허가 파트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여기 양이 적고 그 양이 많아요. 근데 그 문제가 어디에 나와도 똑같지만 지금까지 문제는요. 여기에서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물론 앞으로 나온다면 뭐 내용은 똑같습니다. 개발행위 허가 파트에서 중복되기 때문에 어쨌든 둘 중에 한 번만 하면 돼요. 이왕이면 시험에 잘 나오는 그 파트 가서 하자 그 얘기죠. 여러분들 116페이지 펴보세요. 116페이지.
자, 115. 밑에 3번 뭐가 나옵니까? 조건부 허가. 조건부 인가, 조건부 허가 나오죠. 그죠? 바로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뭡니까? 이행보증금의 예치 해놓고 1, 2, 3, 4 나오죠. 그죠? 요게 바로 지금 하고 있는 88페이지에 바로 3번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파트 가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번 서류에 열람 등 같이 봅니다. 여러분들 여기 3번에다가요 페이지 적어놓고 나중에 같이 한다 이렇게 체크해 주세요. 116페이지 동일 해놓고 그거 가서 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요거 경미한 사항은 책에 있죠. 그리고 요건 뭐냐, 가로 4번. 자, 실시계획 작성해서 인가 받을 때, 인가 받기 전에 요 실시계획에 있는 내용을, 요 내용을 공고하고 열람시킵니다. 얼마 이상? 14일 이상 열람시키는데, 하지만 요 실시계획의 내용이, 요 내용이 경미할 때, 경미한 사항일 때는요, 공고와 열람을 하지 않는데, 요것이, 여기 있는 내용과, 여기 있는 내용이 달라요. 같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인가를 받지 않는 것은 요거고, 얘는 뭡니까? 공고, 열람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 박스 있죠. 4번에 1번에 두 번째 줄, 공고하고 14일 이상 열람해라. 바로 밑에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공고 및 열람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1, 2, 3번인데 1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하세요. 특히 1번 사업시행자의 변경이 수반되지 줄 거야. 아니하는, 항상 아니하는, 한다면은 그거는 경미한 게 아닙니다. 아니하는이 하는 쪽으로 바꿀 때 틀리고요. 2번은 사업의 착수 예정일 줄 거예요. 그 다음에 준공 예정일, 착수 예정일을 날짜를 바꿨습니다.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죠? 또 준공 예정일도 그죠? 하다 보니까 조금 늘어났습니다. 바뀌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경미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까지 공고하고 착수 오늘인데 내일 할게 그걸 공고하고 열람까지 할 것 같지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봅니다. 이렇게 해서 인가가 떨어졌습니다 라고 고시합니다. 왜 그럴까요? 고시가 딱 떨어지면 그때부터 공사 착수예요. 그러니까 고시한다는 얘기는 이제 곧 공사에 들어가는구나 알 수 있죠. 그래서 반드시 고시한다. 그래서 가로 5번에 1번 국장 등은 즉 인가권자가 뭐 한다고요? 맨 끝에 고시한다. 그래 고시 동그라미 하시고요. 2번 국장 등 인가권자는 고시하면 줄 거예요. 행정기관장에게 통보합니다. 통보 동그라미 하세요. 이거요. 고시가 첫 번째입니다. 여기 고시하면 두 번째 뭐요? 통보한다는 것까지 통보한다. 누구한테? 행정기관장에게 통보한다. 그리고요, 이제 고시하면은, 요거요. 고시하게 되면 그 도로 설치하려면은요, 이제 쫙 갑니다. 그럼 그 땅들이 농지도 있고, 그죠? 임야도 있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와 관련된 법률마다 인허가를 다 받아버리면 인가받고 와, 허가받고 와, 동의받고 하면은 사업해요? 못해요? 못하죠. 그죠? 그러니까 그와 관련된 모든 법률은 자연적으로 행정기관장과 서로 같이 협의해라. 협의만 되면 다 인허가를 받은 걸로 간주한다. 아시겠죠? 간주한 동시에 이 실시계획이 고시가 딱 되면 모든 것들은 인허가를 받은 걸로 간주와 동시에 고시까지 한 걸 해버립니다. 줄여가지고 이제 인허가 의제. 그것이 6번이에요. 1번 맨 밑에 국장 등은 인가권자는 실시계획을 작성 등등 할 때에
그 실시 계획에 대한 다음에 인허가 등에 관하여 행정기관장과 협의 동그라미. 행정기관장과 협의하면 줄거세요. 인허가 등을 받은 걸로 보며 줄 겁니다. 실시 계획을 고시하면 순간 밑에 그 인허가 등 받은 것들이 전부 다 인허가 등에 고시, 공고 등이 있는 걸로 간주한다. 싸대봐서 그냥 내가 인허가 의지한 겁니다. 인허가를 딱 받고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간다 그 말인데 그것이 뭐냐 넘겨보세요. 바로 박스에 있는 1번부터 26번까지의 법률 전부 다 뭡니까? 다 별도로 가서 인가, 허가 받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인가, 허가를 받은 걸로 간주해버린다. 이것을 외운다는 것은 이건 미친 짓입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시험에 안 나와요. 큰 맥락, 인허가를 받은 걸로 본다는 것. 자, 그 다음에 한 개 더 할게요. 좀 이따가. 요건 뒤에 나옵니다. 그리고 인허가 의제인데 바로 고시하고 나면은 공사 착수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사업해도 좋다고 인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점이 바로 사업 인정의 시점입니다. 요거는 뒤에 나오는 걸 미리 정리한 겁니다. 이건 했고요. 그 다음에 91페이지 5번 공사 완료의 조치입니다. 상가를 1번에 가로 1번 동그라미, 가로 2번 동그라미, 가로 3번 동그라미 전부 다. 자, 이거 내가 읽지 않겠습니다. 제가 이걸 설명할게요. 설명 듣고 읽어보시면은 이해가 될 거예요. 자, 공사에 착수한 다음에 일정 기간 지나가면 이제 공사가 완료가 되겠죠. 되겠죠? 그러면은 준공검사 받습니다. 그렇죠? 자, 현재 시행자가 누굽니까? 시행자가 높아봤자 누굽니까? 이방권자. 왜냐면은 비행연식은요, 이방권자보다 아랫사람이니까 하여튼 최대 높아봤자 이방권자예요. 그러니까 인가권자가 결정권자이고, 그러면 행정청인 이방권자가 시행했어도 준공검사도 분명히 자기보다 윗사람이 누구? 그 준공검사. 누굽니까, 여기서는? 바로 인가권자. 아시겠죠? 인가권자 찾아가서 준공검사를 받는다 그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그 준공검사권자 중에서 국장은 안 들어갑니다. 누구죠? 시도지사, 그 다음에 대장 찾아가서 뭘 받아요? 준공검사 받는다. 국장은 안 합니다. 살짝 빠집니다. 열외. 군대 가면 막내 열애 하듯이 열외. 그런 다음에 준공검사가 떨어지면 바로 준공검사권자가 모든 공사가 끝났어요라고 공사 완료되었다고 최종적으로 공고합니다. 공사 완료 공고 누가 한다고요? 바로 준공검사권자인 시도지사와 대장이 한다. 자, 하나 더 줄여봅니다. 만약에 아까 인가권자도 얼마든지 시행자가 될 수 있죠, 그죠? 단지 인가권자가 시행할 때는 자기가 자기한테인 인가받지를 않는다 그 말이죠. 내가 나한테 안 받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준공검사도 받아 안 받아? 안 받겠지요. 그러면 인가권자가 시행되려면은 공사가 이렇게 완료가 되면 준공검사 없이 그냥 바로 그냥 공사 완료 공고해버립니다. 자, 이때 시행자가 누구일 때? 인가는 누구예요, 그러니까? 국장, 시도지사, 대장일 때는, 그렇죠? 본인이 인가권자이자 동시에 준공검사권자이기 때문에 뭐 없이, 그렇죠? 준공검사 없이
국장은 당연히 자기보다 아랫사람한테 준공 검사 안 받을 것이고, 그렇죠? 시도 대장이 같은 사람이니까 안 받을 것이고, 바로 그냥 뭐라고요? 공사 완료 공고하는데, 국장이 시행자다 그러면은 준공 검사는 안 받지만, 본인이 국장은 준공 검사권자도 아니고 동시에 또 준공 검사는 안 받지만 뭘 해요? 공사 완료 공고는 하겠죠. 여기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준공 검사권자는 시도와 대장이고요. 공사 완료 공고는 국장 포함해서 국장 시도지사 대장입니다. 그렇죠? 절차를 이해해야 큰 틀을 우리가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쌍가로 1번에 1번에 가로 2번에 가로 3번 동그라미 일반 2번에 다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굳이 읽지 않아도 복습할 때 봐주시고요. 하나 더. 쌍가로 2번 가로 1번 의제 대상 준공 검사를 하거나 공사 완료 공고를 할 때에 국장 등은 한마디로 인가권자는 의제가 되는 인원과 등에 따른 준공검사, 준공인가 등에 관하여 행정기관장과 협의 동그라미 하세요. 협의. 무조건 협의. 동그라미 하시고 협의하면 마지막 줄 줄 거예요. 준공검사, 준공인가 등등등을 받은 걸로 본다. 같이. 자, 넘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6번. 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입니다. 1번. 관계 서류인데요. 명색이 공적 개발 사업이에요. 그죠? 그럴 때, 그거 보세요. 서류, 열람, 복사, 등본, 초본, 발급, 유료, 무료 동그라미 마시고요. 공적 개발 사업이기 때문에 무료로 그냥 열람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서류 송달 1번. 그 관련되어 있는 이해관계인이 그에게 서류를 보내고 싶은데 주소가 불분명해. 어디에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체가 될지도 몰라요. 그럴 때 바로 세 번째 줄 거세요. 마지막 줄 송달을 가름하여 그 내용을 공시할 수 있다. 이게 뭐죠? 공시 송달 제도예요. 이것이 법원 게시판에 게시하잖아요. 그럼 일정한 기간 지나가면은 송달된 걸로 그냥 법적으로 간주해 버립니다. 이럴 때 2번 줄겁니다.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 행정청 말고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는 방금 말하고 있는 공시 송달 제도 할 때는 바로 인가권자의 그렇죠. 승인 동그라미 하세요. 반드시 승인 받아라. 행정청은 안 받아요. 누구만? 비행정청만 승인받는다. 3번 줄 거세요. 민사소송법의 공시송달의 예에 따른다. 상가 2번 토지 등의 수용사용. 1번은 뭐냐? 수용 또는 사용이고요. 가로 2번은 일시사용인데 1번 사업 시행자는 도시군계획 시설사업에 필요한 다음의 물건 권리를 줄 겁니다.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수용하거나 사용하거나 둘 중에 하나 아시겠죠? 할 수 있다. 그런데 가로 2번은 보니까 특히 인접한 동그라미 하세요. 인접한 물건 권리는 동그라미 일시 사용이에요. 여기에 수용자가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가로 2번 별표 시험 잘 나와요. 수용자를 집어넣어서 1번처럼 인접한 다음에 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수용자가 들어가면 안 된다. 예를 들어 이만큼이 이것이 만약에 도시군계획 시설 부지이다. 공적 개발 사업은요, 내가 필요한 만큼만 끊어가요. 내 땅이 예를 들어 1에 있다. 그럼 이것만 가져가요. 아시겠죠? 절대로. 그러므로 공적 개발 사업은 이거는 공익 목적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자, A. 여기 A가 1에 있다. A 땅이에요. 수용 또는 사용이니까 이 땅은 분명히 100% 뭐요?
수용했겠지, 그죠? 예, 요거. 자, B. 이 사람 땅이 이리 생겼어요, 이렇게. 이랬어요. 이 사람은요, 요 B. 요 땅만 뭐요? 수용이야. 이 땅은 해, 안 해? 요 안 해, 안 해. 이것이 바로 우리는 실무에서 법률에 나오지 않아요. 자녀지. 뺏기고 남은 땅. 그런데 이 땅이 좀 양이 많으면은요, 대박이에요. 대박. 그죠? 그런데 10평도 안 돼. 쪽박이에요.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문턱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많이 나오면은 이참에 그냥 팍 올라가는데 진짜 10평도 안 되면 쓸모 없잖아요. 그때는 자, 이자가 어떻게 하느냐. 시행자한테 야, 이 땅 자르고 나와봤자 근데 쓸모가 없다. 팔리지도 않는다. 이거 뭘 해? 그냥 당신이 그냥 하는 김에 요거까지 수용해주면 안 되겠냐? 아, 돈만 있으면 일단은 뭐 가능해? 수용 가능해. 그죠? 두 번째, 돈이 없다. 대신에 내가 사업이 끝날 때까지 내가 여기다가 자재 쌓아놓고 내가 좀 사용할게. 돈 줄게. 또 뭐 가능해? 다 가능하죠. 그죠? 예. 가능하죠? 예. 물론 얘는 완전 수용 또는 사용이니까 둘 중 하나니까 얘는 수용했겠죠. 얘는 뭔지 모르지만 수용 또는 사용 가능해요. 자, 문제는 이거예요. 이 땅. C. 이게 뭐 이게? 이게 인접지. 뭐요? 인접지. 인접지예요. 내 땅 수용해줘? 해, 안 해? 안 해줘요. 안 해줘. 얘는 뭡니까? 대신에 얘처럼 사업이 끝날 때까지, 그때까지만 일시적이지만 그 일시적인 기간 동안만 내가 사용할게. 얘는 뭐예요? 일시 사용입니다. 사용. 인접지예요. 여기서 수용자가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틀렸다. 그러니까 얘가 중요해요. 3번 공치법 준능입니다. 먼저 수용, 사용 줄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내 땅이 뺏깁니다. 수용당합니다. 그러면 무조건 보상법. 근데 항상 중간에 이 말 나옵니다. 무조건 이 법이 먼저입니다. 아시겠죠? 이 법이 먼저고 이 법이 없다면 다른 법률입니다. 그러니까 보상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법에 보상규정법을 만들지 않는다. 말 표현이 이 법이 먼저다.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치법이다. 그 말이에요. 공치법. 수용 및 사용에 관하여 공치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면 틀려요. 아시겠죠? 우선은 이 법. 없기 때문에 공치법. 이 말은요, 앞으로 다른 법률 공부할 때도 무조건 똑같아요. 항상 이 법이 원칙입니다. 공치법. 이게 바로 수용, 사용 시 하게 되는 공익법이다. 4번. 이 공치법 특례인데요. 1번. 공치법을 준용할 때 줄 겁니다. 실시 계획을 고시한 경우에 뭘로 본다? 사업 인정 및 그 고시 본다. 요거. 아시겠죠? 사업 인정 시점, 실시 계획 고시한 때. 인허가 의제 시점, 실시 계획 고시한 때. 딱 두 개. 이거 중요해요. 2번 재결은 뭐냐? 처음에 보상해 줄 자, 내 땅 3억 내놔, 5억 내놔. 그죠? 받을 자야 많이 받고 싶어. 돈 줄 자는 적게 주고 싶어. 이게 갭이 커버리면은 합의가 돼, 안 돼? 안 되죠? 처음에는 보상해 줄 자, 보상받을 자가 서로 협의합니다. 협상 결렬. 재협상합시다. 빨리 재협상 해가지고 빨리 결론 내립시다. 라고 신청하는 것이 재결 신청입니다. 국토법을 포함해서 나머지 모든 법과 똑같아요. 재결 신청은 무조건 사업 끝나기 전에 아무 때나 신청해도 됩니다.
아시겠죠? 시행기간 이내입니다. 2번 재결 신청 뭐라고요? 무조건 시행기간 이내. 재결 신청 시행기간 이내. 재결 신청 시행기간 이내. 예, 좀 쉬었다 할까요?